안녕하세요. 한국의 명예를 찾아라. 오늘 한국의 숨은 명예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지혁 박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한강한의원에서 전립선 연구와 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김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들을 저희가 이야기해봤잖아요. 그때 반응이 댓글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유익한 정보였다라는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증상을 치료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셨다가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이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질환 중에 나이를 불문하고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전립선염입니다. 전립선염도 급성 전립선염처럼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또 대부분 만성 전립선염 환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와 주십니다. 급성과 만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급성 전립선염은 말 그대로 급성으로 갑자기 심한 배뇨 통증이라든가 회음부 통증이 생기고 또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자주 재발하면서 만성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전립선염은 증상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오래 지속되고요. 또 소변 보기 불편하거나 아랫배라든가 회음부가 자꾸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타구니 통증도 생기고요. 급성 전립선보다 치료가 이제 오래 걸리고 꾸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둘 다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아,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 박사님께서 방금 급성 전립선염보다 만성 전립선염 치료하는 게 더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만성 전립선염이 치료가 더 어려운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 때문인데요. 첫째는 이제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것, 또 면역 문제, 신경성 통증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렇고요. 둘째는 이제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전립선 조직이 이제 손상되기가 쉽고 또 일단 손상된 조직은 회복이 느리고 또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셋째, 세균 감염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항생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설사 이제 세균 감염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전립선 조직 깊숙이 있는 세균은 항생제가 잘 이제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통증이라든가 배뇨 장애, 또 성기능 문제 등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법으로 이 모든 거를 해결하기가 이제 그만큼 어렵고요. 또 환자마다 증상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통증과 불편함이 이제 오래 지속되면서 그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 등의 이제 심리적 문제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치료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정말 여러 원인과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 건가요? 우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쾌한을 한 3일 정도 복용하시면서 전립선 청소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강전탕을 처방해 드리는데 전립선으로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또 환자들의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해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맞춤형 처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상당히 까다로운 만성 전립선염을 치료하신 분들의 감사 편지를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고 어떤 치료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58세셨는데 이분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도 같이 있었고요. 6년간이나 사타구니 통증이라든가 고환 쪽에 이제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50대 초반부터 사타구니 통증이 오고 고환 쪽에서는 이제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어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시작했다고 했고요. 항생제를 복용하면은 통증이 조금은 사라지지만 3개월 정도 지내면 다시 또 통증이 찾아오고 처방을 받을 때 처음에는 뭐 일주일 정도 먹던 항생제가 그 다음에는 2주 또 그 다음에는 3주로 이제 점점 복용 기간은 늘어나고
또 결국에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듣고서는 이제 좌절감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문제는 전립선 약을 먹을 때 생기는 이제 목마름 증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 또 하셨고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우울증까지 겪게 되셨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에 한약을 복용을 시작하셨을 때는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 초조하셨다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소변색이라든가 이제 줄기가 개선되기 시작을 했고 또 사타구니 통증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어했던 이제 목마름 증상이 이제 많이 없어져 가지고 새벽에 깨지 않아서 푹 주무실 수 있어서 이제 만족해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그 지긋지긋한 이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고 이제 손수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겁니다. 네, 이분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통증도 통증이지만 목마름 때문에 매일 밤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통쾌함과 그 증상에 맞는 강전탕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는데 특히 마지막에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라는 내용에서 저 역시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분은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경남에 계시기 때문에 원격 진료로 이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요. 당시 나이가 이제 59세였고요. 전립선염으로 이제 힘든 나날을 보내시던 분인데 소변을 보고 나서도 소변이 또 나올 것 같은 이상한 느낌과 이제 잔뇨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밤에 이제 깊은 잠 자는 거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네. 또 밤에 잠을 푹 못 주무시다 보니까 낮에 사무실에서 이제 멍 때리는 듯한 일도 이제 많아지셨고요. 그래서 동네 비뇨기과도 다녀보고 전립선 건강식품 또 먹어봤지만 이제 효과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이제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시게 되셨고요. 지방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셔서 전화로 이제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이제 처방을 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복용하신 지 한 달 정도부터 큰 치료 효과를 보셨는데 편지에는 한 99%는 나아졌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적어주셨던 분입니다. 환자분께서 한 달 만에 99% 나아진 느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박사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원격 처방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원격 처방으로도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이제 더 좋기는 하지만 원격으로도 이제 가능하죠. 또 이분께서 편지에 적으셨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또 연락드리면서 그간의 과정이라든가 상태를 직접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조치를 해드리고 충분히 이제 원격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사님께서 이렇게 중간중간 세심하게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도 이런 내용을 편지에 적어주셨대요. 59년 인생 중에 처음으로 박사님처럼 직접 환자의 상태를 중간에 확인해 주시는 분을 만난 것에 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원격 진료라고 해서 처음에만 진료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라면 중간중간에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요, 이렇게 환자에 대한 진심인 자세가 명의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30년 동안 전립선염과 비대증으로 고생하셨던 60세 이제 남성분이셨는데요. 그 나이가 60세이면서 이제 30년 동안을 고생을 하셨다는 것은 그분 인생의 이제 반을 전립선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셔서 삶이 절망적이다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밤이면 야간뇨 때문에 고통스럽고 앉아 있으면 회음부 통증과 또 일어날 때는 허리 통증을 인해서 이제 고통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시골에서 절망적으로 사시면서 봉침을 맞아보기도 하고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봤지만 그때뿐이고 대래 이제 위장병만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까지는 이제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분께는 이제 통쾌한으로 전립선 청소를 먼저 해드리고요. 강전탕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처방을 추가해드려서 그런 결과
3개월 정도 복용하신 후에는 이제 회음부 통증도 사라지고 허리 통증 그리고 몸에서 느꼈던 이제 신경, 근육의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료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는지 편지에 정말 눈물로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감사한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전립선염이 치료가 되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초기에 치료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성 전립선염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초기에 오셨더라면 더 빨리 건강한 삶을 보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자신의 증상을 숨기거나 치료를 주저하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박사님 말씀처럼 초기의 검사를 통해서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고 이 지독한 통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립선 건강은 남성들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립선염이나 비대로 인한 사소한 증상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100세까지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치료 기간도 단축될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해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초기의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의 숨은 명의에서는요, 45년, 반세기 동안 오직 남성들의 전립선만을 연구하고 치료해 오신 김지혁 박사님과 함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 그리고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